네. 오늘은 92쪽에 있는 이항 분포 부터 시작해서요. 정규 분포까지 연결되는 걸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웠던 걸 기억할까요? 독립시행의 확률. 예를 들어서 윷놀이 할 때 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 육가락을 하나 던질 때마다 이렇게 득이 나올 확률이 뭐 5분의 2 이렇게 배가 나올 확률을 5분의 3이라고 할 때 이걸 다 해볼까? 이렇게 모가 나올 확률. 모가 뭐야? 4개가 다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모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것 같으면 4개 중에 4개가 모두 요거. 뭐 쉽게 쓰면은 5분의 2의 4제곱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첫 번째도 요거, 두 번째도 요거 이런 거니까 첫 번째도 5분의 2, 두 번째도 5분의 2, 세 번째도 5분의 2, 네 번째도 5분의 2 이렇게 해서 5분의 2의 4제곱이 나오는 게 모의 확률. 이해가요? 그러면 도의 확률은요? 도는 요거 한 개, 요거 세 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 한 개가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육가락이 있을 때 첫 번째가 배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등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것도 도고. 두 번째가 배 나오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등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몇 번째 육가락이 배가 나왔어? 아니면 몇 번째가 등이 나왔어? 요걸 정해야 한단 말이죠. 그걸 정하는 방법이 일단 뭐 4개 중에 3개가 등 나와. 근데 등 나올 확률은 각각 5분의 2니까 5분의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하나는 배가 나와. 1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는 확률을 보통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했냐면은 N, C, R, P의 R제곱, Q의 M 빼기 R제곱 이런 모양으로 했어요. 몇 개 중에 몇 개만 골라서 그거는 그만큼 나오고 나머지 6건이 나머지만큼 나온다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개가 나올 확률 4개 중에 2개가 등 나와 2개는 배 나와. 걸 나올 확률 4개 중에 1개가 등 나와 3개가 배 나와. 윷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등은 하나도 안 나와 배만 나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분의 3의 0제곱이라고 이렇게. 이해 가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윷놀이를 하는데 배라고 하면 또 헷갈리려나? 자꾸 등배 하니까 헷갈리는가? 혹시? 윷놀이를 했을 때 이렇게 배 마크가 없는 요것이 나오는 개수를 x라 하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어떤 시행을 할 때 이 상황에 대하여 이것을 이 상황, 이 결과를 숫자로 바꿔치기 하는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에 걸린 뭐 이러면 이제 게임으로는 뭐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이런 거겠지만
이거를 숫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하자 하면은 요거는 x가 0인 거고, 이해가니? 이건 x가 1인 거고, x2, x3, x4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행을, 육가락을 던진다라는 시행을 했을 때 사건, 뭐 도가 나왔다, 개가 나왔다, 이런 사건들을 x라는 숫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요, 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4까지일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모, 도, 개, 걸, 유시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윷놀이로 따진다면 인 거고, 각각에 대한 확률은 요 확률 값이 하나씩 들어가면 될 거예요. 이 표에. 이해 가니? 이런 식으로 이 확률 분포 표가 x의 범위가 0부터 n까지, 이게 총 이제 4개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취할 수 있고, 그 하나하나의 확률이 모두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에 의하여 채워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맨 처음에 언급했던 확률 분포,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거를 숫자로 바꿔치기 해서 그것의 확률에 대한 표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확률 분포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이었나?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하나의 시행을 할 때마다 육가락 하나 던지기, 각각이 나올 확률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런 시행을 몇 번이고 반복할 때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기 하는 방법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이항분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총정리되는 거 느낌이 들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 상황을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부터 x라는 이 변수는 확률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기호로 이런 기호 쓸 겁니다. b 쓰고 괄호 쓰고 n과 p. n은 전체 시행 횟수, 지금 같은 게임에서는 이게 4를 의미하고요. p는 이제 내가 요것이 나올 확률, 5분의 3을 의미합니다. 요 두 개 값만 있으면, 요 하나하나의 표를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 공식이기 때문에 n도 여기 문제 나와 있고 p 값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래다가 0부터 1, 2, 3 해가지고 n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씩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나씩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표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큰 의미는 없다. 뭐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이해가 가니? 하는 게? 그래서 원래 이게 맥이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쭉 와야지 이게 그나마 조금 이렇게 감이 좀 잡히는 단원이거든, 이게. 뭐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다시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나오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더라는 공식만 외운다 라고만 일단 이해하세요. 지금부터 요런 분포를 따를 때를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게 철자가 뭐였지? Binomial Distribu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b를 따와서 이항 분포의 b자와 전체 시행 횟수와 내가 세려고 하는 그놈의 확률입니다. 나 지금 뭘 세고 있지? 요거 나오는 거 개수가 몇 개인지 세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요것의 확률을 적어주는 거예요. 수능을 대비하거나 좀 이게 좀 폭넓게 배우면은 내가 되게 많은 얘기 하거든요, 여기서. 요 x는 참고로 번, 개, 명이야 이러면서 내가 되게 많은 얘기 하는데, 일단 뭐 수업의 깊이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알려줄 거야.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를 배울 거고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요, 요거 두 개 그냥 곱하면 돼요. n 곱하기 p.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과 같이 윷놀이 게임을 해서 요것을 던지는 걸 4번이잖아. 그렇지? 나는 그 중에서 요 배를 셀 거야 라고 할 때 이 x는 기호로 b 4번 던지는 거에서 2분의 1 나오는 확률 쪽을 세는 거야 라는 식으로. 2분의 1이 아니구나, 저거 5분의 3이었구나, 저 게임에서는 5분의 3 나오는 쪽을 셀 거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럴 때 평균은 얼마야? 다시 말해서 이거 4번 던졌을 때 요것이 나오는 개수 평균이 얼마라고 할 때는요, 요거 두 개 그냥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평균은 얼마 하면은 두 개 곱한 값 5분의 12. 네, 분산은 뭐냐면은 분산은 n, p, q라고 해서 시행 횟수와 요 확률 그리고 요거의 6건 확률을 다 곱하면 된다라고 해서 답은 뭐 25분의 2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는 공식만 배우면 됩니다. 원래는 요거 하나도 갖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평균이 이거고 왜 분산이 이건지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원래는 사실은 평균과 분산을 까먹은 친구들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아예 맨 처음부터 수업하기도 해. 너 중3 때 평균과 분산 배웠던 거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제대로 배우려면 중3 거만 거의 1시간 동안 하거든 내가 보통.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했던 거가 뭔지는 기억이 나요? 지금 이거를 집에서 녹화로 보고 있을 학생도 있겠지만 물론 이 학생한테 내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지금 당장. 그치? 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이. 네가 대답을 해줘야 돼. 분산이 뭔지 기억나니? 그러니까 다시 할게. 평균이 뭔지 기억나지? 그건 쉬우니까. 분산이라는 걸 배웠던 건 기억나지? 근데 그거를 되게 막 심도 있게 배우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은 이 분산이 3학년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삼각비 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통계가 나올 때 잠깐 나와 그게. 근데 그게 기말고사 시험범이라서 시험 공부 안 하는 친구도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뭐 되게 쉬운 것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했다고 대부분. 그 상황에서 1년 넘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2학년 과정 와가지고 선택 과목에서 이제 통계에서 확통해서 분산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다 까먹어 애들이.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 그동안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학생들이 까먹어요. 분산이 뭐였죠?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제대로 수업하려면은 이 중학교 3학년 복습만 1시간 동안 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요단원 갔을 때 이해가 간다고.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뭘 하자는 거구나는 조금씩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워낙 짧게 이게 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 그건 좀 네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본 수업 가가지고 다시 천천히 제대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냥 연결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어떤 시행을 해. 전문 용어라서 좀 그런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공 뽑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럼 거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야. 주머니에서 공을 뽑았더니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두 개, 뭐 노란 공 세 개가 나왔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뭐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두 개, 빨간 공 세 개가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낼 수 있을까 과연 그걸?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 하나니까 파란 공이 한 개였나? 헷갈리네. 그거 물감을 파란 거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노란 거 두 방울 떨어뜨리고 뭐 파란 거 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그 컬러가 평균 컬러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그치?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숫자로 바꾸는 거잖아. 숫자로. 이해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너의 반에서 학생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의 평균을 구하시오. 어떻게 할 거야? 애완동물의 평균? 우리 반에서 애완동물 뭐뭐 키우는지 손 들어봐라 했더니 4명은 저희 집은 고양이 키우는데요 이러고, 5명은 저희 집은 강아지 키우는데요 그러고, 2명은 저희 집은 햄스터 키우는데요 이런다고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평균 낼 거야 대체? 어떻게 평균 낼 거야 대체? 그거 뭐 유전자 결합을 할 건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낼 거야 어떻게 숫자로 바꿔야 통계로서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뭐 학업 성취도랄까 아니면은 뭐 학력 수준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평균 낼 거냐는 거야. 그게 그런 것들을 숫자로 바꿔야
예를 들어서 얼마나 돈을 잘 버나요? 해가지고 월 소득이 얼마 이렇게 숫자로 바꿔놔야 그거 평균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잘 산다, 못 산다, 좀 살만하다 이런 걸로 평균 낼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을 내겠다 이렇게 숫자화해서 계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항상 숫자로 바꿔치기 할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변수 x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우리 반에 애완동물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가 아니라 애완동물 구입 가격의 평균을 알고 싶어. 이건 가능하잖아, 그치? 저는 고양이를 입양할 때 30만 원 주고 데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햄스터를 입양할 때 5천 원 주고 데려왔어요. 이런 게 가능하잖아, 그런 게. 그치? 그럼 그런 것은 다 더해서 나누기 n 해가지고 평균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싶을 때 이 자료를 숫자로 바꿔놔야 이거 갖고선 뭐 더하기 빼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도개 걸륨 모가 나오는 윷놀이 게임도 물론 이거 가능 칸수를 x라고 설정할 수도 있겠죠. 한 칸 간다, 두 칸 간다 이렇게 가능 칸수를 x라고 설정할 수도 있겠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요 배 모양,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모양에 나오는 그 개수를 난 지금부터 x라고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윷놀이를 한다, 윷가락을 던진다라는 시행. 그리고 그에 의해서 뭐 몇 개는 등이 나오고 몇 개는 배가 나왔다라는 사건을 보고 나는 지금부터 이 경우를 x 얼마로 놓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숫자화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0 나올 확률, 1 나올 확률 같은 게 있지 않겠냐는 거지 우리가. 이해가지? 근데 이 확률, 특히나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확률 값이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너무 단순한 거였어.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뭐 3의 약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거의 확률만 구했다면, 지금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한 확률을 갖고 계산한다 이거지. 지금은 윷놀이도 단순하게 뭐 개가 나오는 경우가 4가지잖아요. 그 16분의 4예요. 그거는 6가지구나. 개가 나오는 건 6가지니까 16분의 6, 8분의 3이에요. 요 얘기는 요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 나온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얼마 전에 뭐였지? 인스타였나? 어디 릴스인가? 어디서 보니까 어느 연구원에서 했더니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이 50대 50이 아니라고 하던데? 앞면 나올 확률이 51%래. 뒷면 나올 확률이 49%고. 그 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디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2분의 1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는 거고, 특징이. 그랬을 때 그때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를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고요. 아마 그때도 요놈이 결석해가지고 그때 녹화했던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거 모르겠어. 찾아보면 있으려나? 어쨌든 요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명칭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용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x 변수를 적당하게 설정하여 그 확률값 하나하나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이 공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값이 나오는 이런 분포가 되었을 때를 우리는 특정하게 이항분포라고 지칭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평균 구하기, 분산 구하기를 중학교 때는 분명히 그냥 다 더해서 나누기 n이라든지 뭐 편차제곱의 평균 뭐 이런 걸로만 구했단 말이야. 구했었어. 너는 까먹었겠지만 구했었어. 그것을 확률 버전으로 바꿔서 이거 하나씩 다시 구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게 증명을 해야 돼요. 왜 확률 버전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근데 증명하다 보면은 중간에 시그마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이 나와.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 증명 단계는 다 건너뛴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더라를 저번 주에 배웠던 건데, 너도 저번 주에 조느라 제대로 못 들었던 거지 그거를. 이해가 가? 다시 한번 그 얘기도 해볼까?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x가 각각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확률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지 않겠느냐, 1일에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이 표 구하는 것처럼 1일에 구할 수 있다면 첫 번째, 평균은 어떻게 정의한다. 이게 평균의 기호라고 했어.
expectation of x, x의 기대값이란 뜻으로 평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위에 거 아래 거 곱하고요. 기억나요? 위에 거 아래 거 곱하고요.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다 더하면 됐어요. 이거를 보통 시그마 xi pi라고 배워요. 보통 원래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내가 깎고 올라오긴 하지. 시간 관계상 생략했던 것 뿐이야.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와 두 번째 분산, 보통 Vx라고 쓰는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이 나니? 이게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했냐면 x에 제곱해가지고 1을 제곱한 1, 2를 제곱한 4, 3을 제곱한 9를 이용해서 요렇게 곱해라. 즉 1 곱하기 p1, 4 곱하기 p2, 9 곱하기 p3를 해서 다 덧셈한 것이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은 방금 구한 요가 이 평균을 제곱한 값을 뺀다라는 것, 요것도 역시 원래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증명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이런 공식이 있어. 너희가 중3 때 배웠던 분산 구하는 공식과는 달라요. 이게 또 참고로 또 그것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것만 1시간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그걸 거쳐서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 분산은 이렇게 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로 그냥 계산하는 것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너도 졸고 얘도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날라갔지. 물론 그 영상은 남아있어. 네가 신경만 쓴다면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다시 하세요.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ax 더하기 b라는 거에 평균 구하기와 ax 더하기 b의 분산 구하기도 해봤어요. 참고로 세 번째 표준 편차는 보통 시그마 x라고 쓰는데 간단하죠. 분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요건 참고로 중3 때도 배웁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만 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차식 모양의 표준 편차 구하기까지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윷놀이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육각을 던져가지고 배가 나오는 개수를 x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며. 자, 그럼 표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한테 평균 구해봐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 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해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하니까 얘랑 같네를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 단계를 지금 다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곱하고 해서 다 더해야 돼 라는 이 방법을 쓰니까 놀랍게도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네? 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그런 공식이 있구나. 원래는 저렇게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요 이항 분포라고 하는 특수한 분포는 평균을 구할 때 일일이 곱하고 다 더하지 않고도 요거 두 개만 곱해도 바로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야. 분산도 마찬가지야. 지워졌어 다시. 분산도 마찬가지인 게 분산도 아까 했듯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원래는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MPQ. MP에다가 Q가 뭐냐면은 P의 6건 확률입니다. 1 빼기 P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거 3개만 곱하면 바로 분산이 나와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 안 하고도 되게 편리하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를 배우는 게 이항분포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핵심은요. 뭐가 이항분포야? 이거와 이항분포야? 그럼 평균 분산은 쉽게 구하겠네? 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요 단어는 끝이에요. 사실은 이 단원의 메인은 아까 얘기했죠? 뭐가 이항분포야? 문제를 쭉 읽어봤는데 이거 이항분포 맞네 를 걸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항분포의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x 변수가 번개명인가? 번, 횟수 몇 번이다. 개수 몇 개다. 명, 사람수 몇 명이다. 요런 게 등장하는 거를 x라고 놓고 그 확률들은 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질 때를 이항분포. 그래서 너는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이항분포네 찾는 연습. 두 번째 이항분포니까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노가다 하지 않고도 쉽게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 두 가지 연습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떠들었지만 분명히 기억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첫날도 얘기했을 거야. 확통이 아무리 뭐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요, 깊게 들어가면은 내용이 어려운 게 많아요. 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3시간씩 8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1시간 반씩 16번이 더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짧게 해도 좋으니까 자주 해서 이렇게 좀 길게 텀을 두고 배워야 조금 머릿속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일단은 큰 줄기만 배워두고 나머지 자잘한 뭐 공식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배우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해. 욕심 같아서는 되게 천천히 하면서 앞에서부터 심화까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 95쪽에 있는 문제 몇 개를 풀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어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은 3분의 1이라 한다. 이해 갔어? 이 주사를 맞은 5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의 수,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x라 하자.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어? 5명이 쪼르륵 서 있어. 첫 번째 환자한테 주사를 투여했어. 저 나았어요, 완치됐어요 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두 번째 환자한테 주사 놨을 때 완치될 확률은 바뀔까요? 3분의 1이? 안 바뀔 거예요. 그건 이해하겠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앞 사람이 나았어? 야, 저 주사 맞으면 낫나 봐. 드디어 완치되는 주사가 있나 봐.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적용도도 높아져서 주사 맞으니까 이번엔 2분의 확률로 좋아졌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일단 100명한테 맞추던 1000명한테 맞추던 앞 사람이 다 완치가 안 되던 다 완치가 되던 관계없이 무조건 어떤 환자든 주사를 맞고 완치될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이게 무슨 개념이야? 독립시행의 확률 개념이죠. 이 개념이. 이해가? 독립사건이란 말이야. 각각이. 그 다음 무엇을 X라고 했어. 지금 번개 명 중에 현재 명이에요. 환자의 수, 사람의 수를 X라 하자. X는 1명, 2명 이런 거 아니겠냐고.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표를 만든다면은 X는 해가지고 0명, 그러니까 모두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죠. 재수 없으면 1명만 완치될 수도 있고 2명 완치, 3명 완치해서 5명이 모두 완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 그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3명이 완치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 5명 중에 3명을 일단 뽑아. 선택된 3명이 완치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선택 3명 완치입니다. 완치는 3분의 1이라고 했죠. 확률이. 그 3분의 1 3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2번 아닐까요?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이 모두 이런 확률, 즉 독립시행의 확률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포는 분명히 이항분포예요. 이거 문제를 읽고 이거 이항분포 맞네. 그러면 이항분포 맞으니까 뭐 해야 돼? 너는 X는 이항분포. 전체 몇 명이었죠? 5번 실험을 할 거고요. 각각이 완치될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3분의 1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X는 이항분포 5와 3분의 1을 따른다 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1번이 이거야. 다 X를 요런 꼴로 나타내시오. 정답은 B 5,3분의 1입니다. 1번 답은.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2번 확률 질량 함수가요. 요거 일반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 일반 버전. 확률 질량 함수는 PX가 뭐 R일 확률 해서 5개 중에 R명 뽑고 그 R명은 완치, 나머지는 완치 안 됨. 이 R에 해당하는 값은 0부터 5까지 가능함.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 이거를.
요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냥 2번은. 3번은 4명 이상의 환자가 완치될 확률을 구하래. 4명 이상이니까 이런 거죠. 완치된 사람이 4명과 다시 씁시다. 구하는 건요, 완치될 환자의 수가 4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좀 어려운 말로 이산 확률 분포기 때문에 그냥 x가 4일 확률과 x가 5일 확률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것도 이해가요? 4명이 완치될 확률을 4만 대입하면 되겠죠? 5, C, 4에 3분의 1 확률로 4명, 3분의 2의 확률로 1번 과 x가 5일 때 5, C, 5에 3분의 1의 5제곱, 3분의 2의 0제곱 요거 두 개를 구해서 각각 덧셈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이거 뭐 이게 1이고 요거 243분의 1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계산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 가요? 문제 맞추는 쪽보다는 그냥 이해한다는 쪽으로 맥락을 잡읍시다. 우리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뒷부분 가서는 거의 뭐 나 혼자 떠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일요일 아침마다 수업하다 보니 x가 이항분포 16과 p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 개수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세고 있는 거고요. 16번 반복을 할 건데 뭐 뭐뭐뭐가 될 확률이 p인 거예요.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근데 EX 값이 4가 나온대. 그럴 때 1번 VX를 구하시오, 2번 2X제곱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옆에 따로 적어줄게요.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 곱하면 되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PQ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또 분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했어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파랗게 쓴 거 요 부분만 알면 요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기본 공식을 암기했니를 질문하는 거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별거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뭐예요? 2 평균 구하는 공식은 NP 요거 두 개 곱하는 겁니다. 즉 2는요 16P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다시피 두 개 곱해서 그게 4라고 했으니까 P 값이 얼마? 일단 4분의 1이 되겠지. 이해가지? 그러면 Q는 뭐냐면요 4분의 3인 거예요. 나머지 확률. 이해 갔어? 그러면 V는 뭐다? VX는 NPQ. N 값이 요 앞에 있는 16이고요. P 값이 아까 얘기했던 4분의 1이고요. Q 값은 방금 얘기한 4분의 3입니다.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3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계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뭐 공식을 다 외워서 푸는 거는 내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알겠지? 너 앞에 거 다 막 뒤집박죽일 거 아니야? 그치 분명히. 그래 안 그래?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얘기했듯이 이 짧은 기간 동안 확 나가기 때문에 아마 소화가 안 됐을 거야 앞부분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원순열이라든지 중복조합이라든지 기억나요? 이항정리라든지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든지 다 까먹었지 그치?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배우고 있냐 도대체 이거를.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라 이거야. 용어가 일단 뭐 많다든가 이항분포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든가 여기는 원래 이게 기본 공식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일단은 뭐 족고무 확률 같은 거 다 기억하면 물론 좋죠. 땡큐죠.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문제는 이 기본 공식 알면 풀 수 있는 거다. 이건 어디 있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라서 여기 있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산값 구했잖아요. 방금 3이라고. 그쵸? 분산 3은 요거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은 4였단 말이야. 평균의 제곱인 4의 제곱 16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답은 얼마예요? 하면 19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항분포는 평균 곱하기 분산 곱하기 공식이 있고,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을 활용해서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다. 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필수제 10번.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 텍스트로 나오는 것들은 원래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 10번 같은 거. 근데 이거를 연습을 시키고 싶은데 에이. 자, 흰 공은 6개, 검은 공은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색 공이 6개, 검은색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무려 180회를 반복을 해요. 이해 가죠?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기, 이거를 총 180회를 한다고요. 그럴 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뭐라고?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몇 번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180번 중에 흰 공이 130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상상이 되나요? x는 0일 수도 있겠죠. 180번 내내 검은색 공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반대로 180번 내내 흰색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 1, 2, 3, 4 해서 180까지야. 그럼 이해가? 근데 생각해보자. 첫 번째 흰 공 뽑을 확률 3분의 2죠. 두 번째 흰 공 뽑을 확률도 3분의 2죠. 100번째 흰 공 뽑을 확률도 3분의 2죠. 180번째 흰 공 뽑을 확률도 3분의 2죠. 그러니까 언제 뽑더라도 흰 공 뽑을 확률 3분의 2는 안 바뀌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 중에 나는 무슨 횟수를 x라고 뒀죠? 얘는 이항분포인 겁니다. 그거를 알아내는 게 거의 한 80%입니다. 문제를 읽고 이거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고 이게 추출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이 단원 목표의 80%입니다.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는 거죠? x는 이항분포 전체 시행 횟수 180 그리고 흰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죠. 이건 쉽죠.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x의 평균 뭐예요? 곱하면 돼요. 두 개를. 120. 분산은요. 이 120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뭐를? 6건 확률 3분의 1. 40. 끝입니다. 끝났어 벌써 문제가.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텍스트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앞에는 막 이렇게 기호도 나오고 하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냥 텍스트로 글로 맞춰 써 있죠. 그걸 보고 이거 이항분포다. x는 이항분포 누구를 따른다.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 원래 막 노가다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탁 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 단원의 목표다. 그러면 이항분포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연습이 필요한 게 그 97쪽에 있는 문제 1, 2, 3 같은 거겠죠? 97쪽에 있는 것 중에 10-2번 하나 해볼게요. 10-2번. 문제 10-2번. 불량인 전구 4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전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 자, 이 상자에는 불량품이 4개예요. 전구인데 이 안에 이 필라멘트가 끊어졌나 봐. 이런 불량품이 4개나 들어있어?
그리고 이걸 포함하여 총 10개의 전구라고 했죠. 그러면 6개는 정상인 거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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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그리고 4개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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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해 가지? 여기에서 한 개의 전구를 꺼내요. 불량인가? 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야. 어디다 이렇게 이게 꽂아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지.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고 이걸 다시 상자에 넣는 이 시행을 50회나 반복한대요. 약간 지금 이 이항음포에 나오는 문제를 보고 있으면 약간 그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행동 같아. 그치? 뭔가 특별한 행동을 되게 많이 반복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이거를 공뽑기를 왜 180번이나 하고 있지? 이거를 왜 50번이나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 보자고. 하나를 뽑아서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시 넣을 때 혹시 그때마다 확률이 바뀌나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확인을 100만 번쯤 하면은 정상인 것도 불량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수명이 다 됐을 테니까.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뽑아서 확인하면은 정상일 확률은 60% 아닌가요? 불량일 확률은 40%고, 그쵸? 10번째 뽑아서 확인하던 30번째 뽑아서 확인하던 항상 확률은 안 변할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그 중에서 뭐 하고 싶대? 불량인 전구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요. 불량 전구의 횟수 X.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횟수가 X. 몇 번 나왔어요 라고 하는 단위 번. 이게 이제 X일 때를 우리는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기호 어떻게 쓰는 거야? 총 50회와 불량 나올 확률 0.4 5분이라고 쓸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평균 분산 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쵸? 만약에 EX를 구하라 하면은 이거 곱하면 돼. 20.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50번 시도하잖아. 20번은 평균적으로 불량 나올 거란 얘기야. 확률적으로. 분산을 구하라. 이 20에다가 한 번 더 곱해요. 뭐를? 6건 확률 5분의 3을. 그럼 얼마? 10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은 y, 즉 3x 빼기 1. 이 y의 평균을 구하라.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야. 즉 y의 평균과 y의 분산, y의 분산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요. y가 얘랑 같은 거니까 3x 빼기 1의 평균과 3x 빼기 1의 분산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전 시간에 배웠어요. 너 졸면서. 이때 공식도 다시 한번 써줄까? 이게 1차식 모양의 평균 구하.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다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 1차식의 평균 구하기 나오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 점수 곱하기 2 하면 평균도 곱하기 2 되고요. 애들 점수에 더하기 10점씩 하면요. 평균도 10점 올라가요. 이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애들 점수 10점씩 올린다고 해서 분산이 바뀌진 않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의 차이라서 편차가 안 바뀌기 때문에 덧셈을 해봐야 애들 점수 10점씩 올려봐야 분산 안 바뀌고요. 대신 애들 점수를 2배씩 하면요.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이게 4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A제곱 VX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시 복습할 때 다시 정상진도 나갈 때 다시 해가기로 하고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x를 3배 했잖아. 그래서 3, 2x 또 x 1을 뺐잖아. 빼기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아까 평균값 20이라고 구했으니까 20을 대입하면은 60 빼기 1, 59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고. 이해가니? 이거는 빼기 1은 무시하고 3배 했으면요. 이게 9배 분산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분산값 아까 12 구했죠? 11 대입하는 거죠. 9 곱하기 12, 108 이런 식으로.
이해 가니? 그러니까 요 공식이 요 문제에 추가된 것 뿐이고 요 공식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거 일일이 다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안 했습니다. 확통을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한 6개월 배운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너희가 그 통계를 한 학기 동안 배우잖아. 그치? 이 확통을 뭐 3, 4, 5, 6, 7월까지를 배운다고 쳐야겠지 보통. 그러면 5개월이잖아. 그치? 5개월. 뭐 시험 기간 있으니까 4개월로 볼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배울 거를 한 달 동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도 있게 증명 같은 거 다 못 할 테니 일단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뭐 이런 거야 뭐 공식 보면 아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걸 앞으로 이항분포라고 부르겠다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게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워지거든.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부터 어려워져서 요 책에 있는 걸 최대한 배제하고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 해줄 테니까 알겠지? 잘 듣고 정규보까지 어찌어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